최근에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달리 뒤끝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보면은 홍 시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표현을 쓰시는데 다른 분들은 죄다 제 저격을 하거든요. 그래서 홍 시장에 대해서 뒤끝이 없다는 평가가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홍 시장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. 네. 그 예를 들어 이번에도 저는 뭐 의사협회와 홍 시장의 갈등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돼지발정제 이런 게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 보거든요. 이게 사실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현안을 갖고 다툴 때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 건데 인신공격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중에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남거든요. 지금 홍 시장과 의협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뭐 처음엔 격해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위해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저께 정도부터 기억나는 게 돼지발정제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이게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아쉽고 홍 시장 입장에서는 그거로 공격당하면요 반박 안 할 수가 없어요. 또 돼지발정제 할 말이 많으시죠. 일단 본인이 그냥 쓴 건데 그냥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돼지발정제를 뭐 먹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친구가 이런 거를 같이 살던 친구가 뭐 하숙집에서 뭐 이런 농담을 했는데 맞장구 쳤다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사협회는 이제 정치 입단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공격받는 상황에서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는 가고 그런데 홍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여전히 홍 시장은 총리 후보로 괜찮다라는 생각이세요? 괜찮죠. 네. 전 괜찮다 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메신저에 약간 위기를 겪고 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. 그럼 메신저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럼 말할 줄 아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적어도 아니면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을. 그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. 대통령은 또 그게 불편하겠죠. 내 말이 묻히고 다른 사람의 말이 또 총선 때도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근자감으로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뭐 그 민생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굴로 치러가지고 지금 얼굴 전면에 지금 먹칠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버렸겠죠. 그래서 괜찮은 카드인데 아마 대통령이 쓰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지금 보면 뭐 총리로 이제 주호영 대표님 모신다라는 얘기가 정설인데, 뭐 전 주호영 대표 나쁘지 않다 보는데, 컨셉은 이 위기를 만약에 능동적으로 돌파하려 그러면은 말을 하는 사람을 넣어야죠. 주 대표님은 협상형이고 이렇게 안정형이니까요. 메신저를 좀 써야 한다.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핏 나온 부분인데요.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지금 당내 선거 백서 TF가 꾸려져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항목 가지고 논란이에요. 왜냐면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가 도움이 됐냐,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뭐 2조 심판론 이런 게 뭐 그 제대로 먹혔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위한 문항 아니냐 이런 논란이거든요.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백서 중에 가장 무의미한 게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지고 나서 분석하는 백서는 지금까지 거의 뭐 건설적으로 작성된 적이 없습니다. 책임 시우기용으로 가거든요. 근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0년 사이의 선거 동안에 2번 유의하게 이긴 게 지난 대선과 지선인데 왜 이겼는지는 백서 안 만들어요. 그러네요. 승리 백서 원래 안 만드는 건가요? 아니요, 만들죠. 이준석이 이겼으니까 절대 안 만들죠. 이준석 당대표일 때 만든 거라서 이긴 거라서 절대 만들 수 없죠. 왜냐, 우리가 나중에 다음 선거에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래 백서를 보고 어떻게 이길지 고민해볼까 그러면은 졌던 거 읽어볼 거예요, 아니면 이긴 거 읽어볼 거예요? 둘 다 읽어봐야죠. 아니죠. 졌던 거는 봐봤자 어차피 답안 나온 내용들이거든요.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졌던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거긴 배울 게 없어요. 그냥 그건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? 생각 안 하면 되죠. 뭐 가서 예를 들어 백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패배 백서는 이런 거 쓸 텐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통시장 돌면 도취돼가지고 제대로 선거는 안 했다. 자기 대권 운동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절대 안 해요 그거를. 그냥 그걸 굳이 읽어가지고 안 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뭘 했다는 읽어야죠. 뭘 해서 이겼다. 당연하죠. 그건 전략이니까.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앞에 이긴 거에 대한 백서 안 쓰고 진 거에 대한 백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이걸 무슨 뭐 교본화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일단 백서 자체에 좀 비관적이셨고요. 저는 백서 쓰라고 항상 얘기하는 주인데 이긴 거 왜 안 쓰냐는 거죠. 이긴 것도 써야지. 진 거는 진짜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. 가보면 읽는 거 뭐
대통령과 싸우다 90도 절하지 마라. 무슨 의미가 있어? 이건 이 두 네. 주체가 다 이상한 거지. 이 백서가 같이 있으려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. 예. 눈밭에서 90도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. 이거 네. 이게 생기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지. 이걸 뭐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을 게 있어요. 예. 이준석 대표가 물론 당을 떠나서 다른 당으로 선거는 치르셨지만 네. 보기에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참패 책임이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보세요? 우선 우리 유튜브 보시는 그 많은 외국 보수 여러분께서는 이준석의 지분이 한 70%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이준석의 지분이 예, 70%? 예. 패배의 지분이요? 지하철 타고 가면 그런 분 많아요. 끝자리 예. 앉으신 분들 중에 와가지고 네. 갑자기 막 선거 져서 기분 나쁜데 이준석이 보여 그러면은 예. 네가 당을 나가가지고 분열돼가지고 선거를 다 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 후보도 40명밖에 안 냈고 그리고 분열돼서 진 데는 없는 것 같은데. 나가야 이긴다고 할 때는 언제고. 네. 그러니까 네. 의미 없는 분석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. 네. 그러니까 제 의미 없는 생각에는 분석.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지휘할 능력이 없는 걸 보여줬고요. 네. 대통령은 그냥 지금 이제 인기가 땅에 떨어졌다.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선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. 예. 아니 그럼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네. 그쵸? 그 모래주머니 달고 두 번 이긴 게 접니다. 네. 예. 윤석열 대통령이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한다면요. 예. 그거 달고 이긴 게 저고요. 그 상황에서 제가 했던 게 뭡니까? 하도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나 이러면 때려친다 그러고 목숨 걸고 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걸 안 했던 거지. 한동훈 네. 위원장이 뭐 모래주머니가 없으면 이겼을 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 어떤 선거든지요. 모래주머니 달고 합니다. 네.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새누리당을 해가지고 예. 152석 하면 총선 과반했을 때 네. 그때 이명박 대통령 인기 떨어졌을 때였어요. 그 네. 모래주머니 달고 간 겁니다.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탈당하시라고도 얘기 안 했고요. 예. 박 대통령 묵묵히 자기 할 일 해가지고 총선 승리한 겁니다. 그게 총선을 이끄는 당 대표 지도자의 책임감이고 네. 아니 어떻게 선거가 꽃길만 있나요? 예. 그런 생각해야죠. 예. 그때는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어요. 네. 나는 저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준석이는 왜 맨날 때려친다 그러고 그러냐? 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요. 예, 그런데 네. 뭐 겪어보면 알겠죠 이제.